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9번이에요. 첫 4점인데 사실 3점짜리에서 막힐 만한 문제는 좀 없었던 것 같고 2, 3점에서는 뭐 우리가 사설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지만 사설처럼 뭐 3점이 좀 난이도가 높은 게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근데 좀 뜬금포가 있지 않았어요? 그 미적에서 갑자기 3점에서 그 곡선의 길이 나왔는데 절대값 씌워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약간 좀 당황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9번 보시면 이제 뭐 삼각함수에서 뭐 볼 수 있는 그 대칭성을 이용한 이제 삼각함수 이제 부등식 문제였었는데 뭐 어차피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값보다 이제 작아야 되는데 뭐 요거를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구할 수는 없고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대칭성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만 좀 간단하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0이랑 2분의 파이, 그리고 이제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 2파이 여기까지 이제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인데 그지? 좀 대칭성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1 찍고 파이에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이제 나오겠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점이 뭐죠? 여기 교점이 4분의 파이잖아, 맞지? 4분의 파이. 그러면 4분의 파이니까 사인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면 여기에요. 7분의 파이. 7분의 파이 한 여기쯤 되고 여기 y 값이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값이에요. 맞지?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값이고 여기서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값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이제 선이 이게 y가 사인 7분의 파이가 되는 지점이고 코사인 그래프가 요거죠. 요건데 그거보다 작은 부분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겠고 여기가 베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이해돼요? 됐죠? 이해돼? 자, 근데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대칭이니까 여기 간격이랑 사실 여기 간격이랑 똑같아요. 맞지? 여기 간격이 7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7분의 파이여야 돼. 그래서 알파라는 값이 2분의 파이에서 7분의 파이를 뺀 값이랑 똑같아요. 맞죠? 이해돼요? 그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 간격도 사실 7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값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7분의 파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지금 우리가 빼라고 했으니까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이 얘네들 빼면 이제 파이죠. 파이 플러스 7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분의 9파이. 그래서 이제 3번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예요. 10번 보면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3차 함수의 이제 그래프 개형 물어보는 이제 문제였죠. 이것도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곡선 fx 위의 점이 있대요. 마이너스 2라는 지점과 그 다음에 2,3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이 1,3에서 이제 좀 만난다고 했어. 그지? 어차피 1차 함수, 3차 함수 그려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고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뭐 2,3이 한 여기라고 칩시다. 2,3 이렇겠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과 마이너스 2,f-2라는 점이 있거든요. 여기서의 접선의 교점이 1,3이에요. 1,3에서 만난다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지점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접선 구하면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3이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거는 그 2, 3과 1,3 교점이 y좌표가 동일해. 그러니까 y좌표가 동일하면 사실 이제 3이라는 y좌표가 여기니까 이 일직선상이 기울기가 0인 일직선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2,3이라는 접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 교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원래 절대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돼 있어서 2,3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있어서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1,3이 한 여기쯤 이렇게 1,3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이해되죠? 맞죠? 이해돼?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접선 이렇게 쫙 그려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야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유출을 했어. 유출을 했으면 일단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식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빠르게 계산하고 빠르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 교점이 이제 K라고 둡시다. 이거는 이제 Y는 3이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3차 함수 이 fx 그래프가 2에서 접하고 K에서 교점이 생기고 Y좌표가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죠. fx 3차 함수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우리가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어. K에서 근을 생기고 X는 2에서 접해야 돼. 그리고 무조건 3이 나와야 되거든. 무조건 이렇게 이제 세울 수 있어. 빠르게 이렇게 세워야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K 값만 구하시면 F0의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 K는 이제 이 파란색 접선을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 접선을 좀 구해 볼 건데 접선을 구하려면 사실 기울기가 필요하죠. F'X라는 값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이니까 미분 그대로 자 그대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미분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분계수를 좀 구하셔야 되니까 F'-2를 넣을 거고 마이너스 2 넣으면 16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고 마이너스 넣으면 이제 마이너스 8 나오죠. 그러면 16이니까 이제 32 플러스 8K 이렇게 이제 미분계수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F2 값, F-2 값도 구해야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 넣으면 16이죠.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K가 나올 거야. 그럼 이 파란색 접선을 구할 수 있죠. Y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32 플러스 8K 곱하기 X 마이너스 X 좌표에 플러스 Y좌표 Y좌표 요거죠. Y좌표는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9 됐어? 근데 얘가 뭘 지나가? 1,3을 지나가. 그럼 대입해. 3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32 플러스 8K 곱하기 3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9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이거 뭐 전개하시면 이제 3은 뭐 8K 플러스 67이 나오고 마이너스 64는 8K가 나와서 K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됐어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저 식을 이제 세울 수 있겠죠? 식을 세울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8 들어가면 이제 x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f0 구하면 8 곱하기 4 플러스 3이니까 35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맞지? 네,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점 P와 Q는 시각 t = 0일 때 각각 점 A와 점 B에서 출발하여 직선 위를 움직인다.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로 주어져 있고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점 P의 위치 함수를 x1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되니까 위치 함수를 구해 볼게요. 자, 적분하면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7t. 자, 적분상수 c가 있는데 얘는 이제 처음 위치 함수가 출발하는 지점이 1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1이겠죠. 자, x1은 이렇게 구해주고 자, q의 점의 위치 x2를 구해 보겠습니다. 또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4t에 자, 이 점도 마찬가지 처음 출발 위치가 8이니까 적분상수식가 8이겠죠. 자, 이때 P와 Q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는 자, 그러면 x1t 빼기 x2t 자, 이거의 절대값이 되겠죠. 거리니까 자, 거리를 구해보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 자, 이 거리가 4가 되는
그때 t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자,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은 4. 자, 정리를 하면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11은 0.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t 플러스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11이 될 거예요. 자, 이때 t의 값은 루트 11만 가능합니다. 왜? 얘는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t 값이 양수가 되는 t 값은 루트 11밖에 없다. 자, 그래서 첫 번째 t 값을 하나 구했고, 자, 두 번째 t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 자,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3은 0. 자, 인수분해를 해보면 t 마이너스 3에 t의 제곱 플러스 4t의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t가 0이 되는 값은 3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값이 구해졌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되는 지점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더 작은 t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11보다는 3이 더 작으니까 처음으로 4가 되겠죠, 거리가. 자, 그래서 전 p가 이번에는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전 p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3까지. 자, 거리,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적분이죠. 자, 그래서 얘가 0에서부터 3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이렇게 절대값을 해주면 되고, 자, 얘가 이제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1에 t 3t 플러스 7이 되거든요. 그래서 1에서 구간이 나눠져야 돼요. 근데 1에서는 이제 0과 1에서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자, 0에서부터 1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자, 그리고 1에서부터 3까지는 그냥 적분을 하게 되면 됩니다.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dt. 자, 적분을 계산해보면 32가 나오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처음으로 4가 되는 지점 시간대까지 전비가 움직인 거리는 32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다음 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AN이 홀수인 경우, AN이 짝수인 경우일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모든 AN의 항은 자연수이구나 라는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첫 번째 항이 아직은 뭔지는 모르고 어차피 두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니까 우리 두 번째 항을 먼저 K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항이 홀수일 수도 있고 K가 홀수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짝수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 항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K가 홀수이면 세 번째 항은 K 플러스 1이 되겠죠? 아니 2분의 1 K 홀수면 더하기 1이구나. 홀수면 K 플러스 1이 될 거야. 근데 홀수에다 더하기 1을 했으면 얘는 짝수가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은 2분의 1로 나누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네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K 더하기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4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정리를 하면 3K 플러스 1이 80이 되는데 그때 K 홀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K가 짝수일 때 생각해 보자. K가 짝수이면 세 번째 항이 2분의 1K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2분의 1K 만약에 짝수가 10이면 2분의 1을 곱하면 5가 되고 K가 12면 2분의 1 곱하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얘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처음에 얘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가고 짝수일 때는 어떻게 가는지 네 번째 항이 2분의 1K 세 번째 항이 홀수이면 더하기 1만 해서 2분의 1K 플러스 1이 네 번째 항이 되고요. 그 다음 2분의 1K가 짝수이면 2분의 1을 또 곱해주니까 4분의 1K가 돼요.
요 경우일 때 A 두 번째 항 플러스 네 번째 항은 K 플러스 2분의 1 K 플러스 1이고 3K 플러스 2는 80이 돼서 얘가 40. 그러면 K 값이 26이 나올 거예요. 그럼 짝수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 플러스 네 번째 항을 해주시면 4분의 5K가 될 거고 얘가 지금 40이어야 되니까 K 값은 32가 되고 얘도 짝수 맞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두 번째 항이 26이고 또는 32가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항을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을 구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항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는 형태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항이 홀수이면 더하기 1만 하면 되니까 여기 A 첫 번째 항에다 더하기 1 했을 때 26이 나와야 되니까 25가 될 거고요. 얘는 3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짝수일 땐 2분의 1을 곱하니까 26의 2배인 52. 얘는 32의 2배인 64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는 A1이 될 수 있는 모든 항은 25 또는 52 또는 31 또는 64니까 얘네를 다 더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모든 항이 되겠죠. 그래서 172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항과 항의 관계를 따지시고 조건에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서 그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항이 뭐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9월 모의고사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감소랑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f-x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이 그래프만 봤을 때 x에 00을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f0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원점을 지난다. 자, 그래서 미분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는 감소하고 증가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f-x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감소니까 요 구간 안에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요 구간 안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x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f-x는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는 0보다 클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위아래 00을 집어넣으면 f-0이 b로 갔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 마이너스 b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f-x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얘를 꼭지점의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f-x를 꼭지점의 형태로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되고 x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얘네는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a로 공통으로 대칭축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위로 볼록하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 여기에서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f-x 그래프를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요게 요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0에서 우리가 기준이 나눠지니까 이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x 그래프가 이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음수여야 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여기에 우리 f-x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는 음수의 그래프를 그려지면서 위로 볼록하려면 요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요런 식으로 가겠죠. 이게 f-x 그래프가 대략 요런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1 값은 0을 지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f-1 값은 0을 지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0보다 작을 때 이 식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1은 마이너스 1,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b는 0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b 값이 2a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는 b 대신 2a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3a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지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의 범위만 구하면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a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은지 아니 0보다 작은지 또는 0인지 0보다 큰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지 0인지 0보다 큰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 보셔야지 우리가 a의 범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대칭축인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a가 0보다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이 이렇게 있고, 당연히 마이너스 1 지날 때 0을 지나야 되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a가 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a에서 대칭축이면서 요렇게 되고, 그래프가 여기서는 이제 위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0일 때 여기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럼 b 대신에 2a-1을 집어넣으면 2a-1이 0보다 작을 거고 a는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가 0보다 클 때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3a-1의 범위니까 3을 곱하시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3a-1에 대한 그래프가 범위가 요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칭축의 범위에 맞게 3a-1에 대한 범위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a라는 대칭축이 0이랑 같을 때, 즉 a가 0일 때를 보시면 그래프가 똑같이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대칭축이 0이니까 위로 볼록한 게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여기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으니까 a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랑 얘도 만족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a가 0일 때 만족하니까 3a-1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a, 대칭축 a가 0일 때. 자, 세 번째는요, 대칭축인 a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a가 그럼 0보다 작겠죠?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있고 우리가 요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대칭축인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텐데 대칭축까지는 못 가겠죠. 왜냐면 0에서 잘리니까.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일 때, 즉 f-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f-a는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그래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결론적으로 f-a는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도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할 수 없으니까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2차 부등식 형태로 풀어볼게요.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3a-1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왜? 지금 보면 a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우리가 여기 범위 안에서 a의 범위가 여기 대신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3a-1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은 3a-1에 대한 범위가 지금 세 가지가 나온 거거든요. 어디서 나왔냐면 지금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3a-1에 대한 범위는 모두 다 공통 부분을 찾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가 모두 다 되기 때문에 최대한 포용 범위를 찾아주시면 제일 작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럼 얘가 최소값인 m이 되고 아 얘가 최대값인 대문자 m이 되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3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9 플러스 3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x에 대한 문제고 f-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가 선생님이 봤을 땐 제일 까다로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모의 9월 모의고사 14번 문제 볼게요. 지금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fx가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두 가지의 지수함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그래프 개형을 좀 따지고 볼게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fx가 하나는 2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고 얘는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x가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져 있는데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보는 거예요. 얘는요 지금 점근선이 y는 b이면서 정확하게 좌표평면이 나타날 수 없지만 개형만 따지면 y는 b이면서 위로 증가하는 요런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는 y는 8 점근선이 y는 8이면서 요렇게 생긴 지수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특정 점을 하나 지난다고 치면 3,7을 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얘가 0이 되는 점을 대입하시면 뭐 요 정도의 개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는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좌표평면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에 제대로 그리면 x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점근선이 y는 8이고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텐데
3,7을 지나니까 뭐 여기가 3,7이라고 해볼게요. 3,7.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니까 마이너스 8이 x는 마이너스 8이 여기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소리야.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라는 원소가 있는데 걔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함수값을 생각하는 건데, 그 함수값이 정수가 두 개가 나오게 하는 k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대요. 근데 그럼 이제 요 그래프에 4를 지나는 점을 보면 4,5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4,5. 자, 그럼 당연히 k가 요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수값, 지금 함수가 k를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함수값을 따지면 6이 fx가 6 또는 7이라는 애를 함수값 정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점근선이 8이고 7이라는 애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항상 정수값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얘는 k의 위치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정수가 두 개 돼야 되니까,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 함수를 같이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y값이 y값 8, 우리가 y값을 기준으로 함수값으로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정수가 두 개가 되려면 7, 그 다음에 y가 6, 그 다음에 y가 5까지.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반대쪽 그래프는 위로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에 x는 마이너스 8이 기준점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8이 점근선으로 가니까 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함수가 될 거고, 그럼 여기 만나는 점 여기가 x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 x는 4예요. 그럼 여기 주변에 x는 k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함수는 k보다 작을 때 함수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요 그래프를 사용하고 있고, 그럼 반대편의 그래프는 다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5랑 만나는 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5랑 만나는 점이 있으면 정수가 6, 7까지 포함되는데 5까지 포함되면 안 되니까 5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지금 6이라는 애는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왜? 여기서 k값을 기준으로 6을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6이라는 애랑 만날 수 있도록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색칠이 돼야겠죠. 마이너스 8이 포함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k보다 작은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만나는 점이 정수값, 함수값이 정수가 되는 건 7이랑 6, 이렇게 f 마이너스 8이랑 f 3이 지금 7이고 6이니까 결론적으로 정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y는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지금 점근선이 y는 b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점근선이 y는 5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결론적으로 b 값은 5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보시면 f-8 값이 뭐 6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이 y는 7과 y는 6 사이에 f-8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만나는 점이 무조건 정수가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f-8이 6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f-8이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제곱 플러스 5가 7과 6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5를 빼주시면 1,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그 다음에 2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정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a 값은 8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8이고 b는 5가 돼서 a 플러스 b 값은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의 지수함수의 점근선과 그 다음에 요거 집합에 대한 요 값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정수가 두 개 나오는 거에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요렇게 요런 식의 개형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문제에서 만족하려면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파악하는 게 요 문제의 핵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이해도가 많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5번 문제 보시면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 지금 gx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gx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f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함수를 쓰시고 fx가 0일 때는 3이라는 함수 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예요. 원래 우리가 gx가 x는 3에서 연속이면 리미트 g3 값이 g3이랑 같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리미트 g3 값이 g3-1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x는 3에서 gx가 연속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를 알고 있으면 f3 값이 0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속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f3이 0이면 g3도 0, g3은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에다 3을 집어넣으면 f3은 0이고 그러면 g3 값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다시 따오면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gx 값이 g3이 지금 3이니까 3 빼기 1이 돼서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때의 gx는 x가 3으로 가기 때문에 이 함수를 사용해야 돼서 얘를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gx 대신 fx분의 fx 플러스 3 그 다음에 fx 플러스 1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얘가 지금 2가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모에 3을 집어넣으면 f3 값이 0이라고 했고 그럼 결론적으로 분자에도 3을 집어넣으면 f6 곱하기 f3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6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f3도 0이고 f6도 0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fx식의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x-3 곱하기 x-6이고 다른 3차 함수니까 다른 인수는 x-k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식을 대입해야겠죠.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fx 대신 x-3 곱하기 x-6 곱하기 x-k가 되고 fx 플러스 3이니까 fx에 x 대신 x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x 곱하기 x-3 곱하기 x 플러스 3 마이너스 k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fx 플러스 1은 어차피 3을 집어넣으면은 0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쓰지 않을게요. 그럼 이제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k가 되고요. 분자는 3 곱하기 6 마이너스 k가 돼요. 그럼 얘 값이 지금 2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얘가 2였으니까 아, 그러면 3, 3 약분하고 결론적으로 6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 플러스 2k가 되고 그럼 3k는 12가 돼서 k 값은 4가 돼요. 아, 그러면 fx 전체식이 x-3 곱하기 x-6 곱하기 x-4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G5 값은요, 다시 말하면 F5분의 X 대신 5 집어넣는 거니까 F8 곱하기 F5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우리가 요 식에서 F5 값이랑 F8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F5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2고요. F8 값은 5 곱하기 2 곱하기 4가 돼서 40이 된다.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G5는 마이너스 2분의 40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모 분자가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fx를 찾아주는 건데, 여기서 요거 판단하는 게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인수정리만 잘하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A, B가 2라고 했어요. 그죠? 지금 잠깐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보자. A, B가 2라고 했고 A가 2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AD가 1이라고 했어요. AD는 1. 자, 여기 길이는 이제 1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뭐 코사인 법칙을 우리가 좀 써볼 수 있겠죠? 그지? 코사인 법칙을 좀 써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힌트대로 좀 따라가 봅시다. 힌트대로 좀 따라가 보면 지금 R1과 R2를 구하는 과정인데, 지금 R1은 이제 요 삼각형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요거라서, 그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 각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BD의 길이가 2R2가 돼요. 맞죠?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이제 사인 4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얘가 2분의 루트 2랑 같아. 맞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BD 길이는 루트 2R2가 되겠고, R2는 이항시키면 루트 2분의 1 BD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루트 2 BD가 되겠습니다. 맞지? 그러면 ABD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으로 R2, 이번에는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에서 얘가 외접원이니까 여기서 또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D 길이죠. 이제 BD 길이는 2R2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럼 BD 길이는 2분의 루트 3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루트 3R2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또 R2가 아니라 R1이죠. 아, 이게 R1이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R1이고 이게 R2. 그럼 R2는 루트 3분의 1 BD가 돼요. 맞니?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3이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R1과 R2를 구할 건데 BD 길이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코사인 법칙 쓰도록 딱 나와 있죠. 맞지? 코사인 법칙 딱 쓰도록 나와 있으니까 BD의 제곱은 1의 제곱,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의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 맞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플러스에 딱딱 되니까 여기가 이제 2가 되겠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2라고 마이너스 2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지? 마이너스 2라고 이제 적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가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얘랑 이제 곱하면 3분의 2 루트 6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맞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9 곱하기 PQR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9 곱하기 P가 뭐야? 3분의 루트 3이고 Q는 마이너스 2고 R은 3분의 2 루트 6인데 요거를 이제 제곱하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얘는 이제 9 곱하기 얘는 제곱하면 3분의 1이고요. 요거는 4고요. 여기는 이제 9분의 여기 24인가요? 맞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럼 이제 9는 약분하고 여기는
요게 24. 아니지, 뭘 약분이야. 4 곱하기 하면 얘는 96이 됩니다. 됐어요? 96 아니야? 답 뭐야? 뭐야? 왜 98이야? 다가 틀렸어? 왜지? 어? 뭐가? 아, 뭐가? BD? 아, 뭐야? 아, 그렇군요. 마이너스 2를 이제 해버렸네. 그럼 여기에 2니까 얘가 2죠? 그러면 이제 5에 7이니까 아, 뭐야? 루트 7이네, 루트 7. 맞지? 루트 7이지. 얘가 루트 7이니까 여기는 2분의 루트 14고 여기는 3분의 루트 21이 되는 거네. 맞지? 이해돼? 됐어? 루트 7 맞아? 왜 또 계산 실수하면 안 돼? 맞지? 맞아? 맞아? 아니 이거 BD가 루트 7 맞냐고. 루트 7 맞잖아. 그럼 이제 여기 다시 해야겠네. 얘네들 곱하면 어떻게 되죠? 아, 얘네들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6분의 7루트 6이 되네. 7루트 6. 맞지? 6분의 7루트 6이 되네. 야, 그러면 틀리면 좀 얘기를 해줘야지. 6분의 7루트 6이 됩니다. 그 여기 이제 제곱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맞죠? 요거. 그럼 이제 제곱하면 9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제곱하면 6분의 77에 49 이렇게 되니까 2, 3, 3, 3, 9니까 답은 98이 되겠네. 그지? 49 곱하기 2니까 98이 돼.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좀 이제 중간에 BD를 마이너스 2라고 넣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지만 어쨌든 뭐 빈칸 넣기로 나온 거 치고는 너무 쉬웠고 계산만 좀 수월하게 하면 사인 법칙만 쓰면 되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이제 21번으로 넘어가서 이 등차 수열 문제를 좀 풀 건데 이 등차 수열도 선생님 우리가 좀 사실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면서 많이 그 등차 수열 최근에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지? 많이 이제 우리가 좀 연습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등차 수열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그냥 뭐 식으로 그냥 해결을 하면 되죠. 만약에 등차 수열 여기 뭐 누가 여기 AN이라고 넣어서 이제 헷갈렸다고 이제 그죠? 그렇게 이제 실수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AN이 주어져 있으면 뭔가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잖아요. 그죠? 2차 함수니까 뭐 식으로 풀 수도 있었는데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의 또 합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계산을 그냥 쭉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 거고 일단은 이제 첫째 항을 A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A1은 이제 A라고 하고 7번째 항이 13의 배수래요. 그래서 7번째 항이 13의 배수니까 얘를 13m 이렇게 두겠습니다. m 값은 무조건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A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공차는 양수가 돼야겠죠.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공차 음수면 절대 그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려갈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제 공차 D 자연수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 SK를 한번 구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죠. 합공식 2분의 K 곱하기 2A 플러스 K-1 D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돼. 맞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2분의 K 곱하기 2A에 플러스 이제 K-1 D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얘네들 계산하면 AK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분의 D에다가 K제곱 마이너스 K 요렇게 이제 곱한 형태가 나와줄 것 같아. 맞죠?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시그마에 넣어서 계산하라는 거니까 쭉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K는 1부터 7까지 요걸 이제 넣어요. AK 플러스 2분의 D K제곱 마이너스 K 요게 이제 644가 나온대. 그럼 이제 시그마를 해서 이제 분배 법칙을 할 건데 A는 어차피 상수 취급이잖아. 그지?
상수치가 앞으로 나와주고 k는 1부터 7까지 k 2분의 d도 상수니까 2분의 d 앞으로 나와주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k제곱 마이너스 k가 644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 그럼 이제 시그마 k랑 시그마 k제곱은 계산을 어떻게 하니? 그냥 합공식 쓰면 되지? 그럼 시그마 1부터 7까지 k는 2분의 7 곱하기 8이니까 28이고 맞죠?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7까지 k제곱은 제곱 공식이죠?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나가면 될 것 같아. 맞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뭡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이제 4, 3에다가 이제 5니까 요거는 140 나오고. 그러면 요거 이제 28 넣으면 28a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얘가 140이고 얘가 28 빼면은 뭐가 나오니? 112가 되는데 2로 나누면 56이죠? 56d가 644이고요. 맞지? 그럼 이제 계산 좀 깔끔하게 지금 되고 있죠? 되고 있고 여기서 선생님이 좀 뭐 약분이 되나 싶었는데 28로 또 약분이 돼요. 28로 나누면 a 플러스 2d는 뭐가 나왔냐면 23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잘 봐요. 자, 마지막 a 플러스 2d가 23이거든. 맞지? a 플러스 2d가 23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가 자연수야. 그리고 d도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돼.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이제 해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d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d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잠깐 볼까? 자, 7번째 항이 13이고 첫째 항이 a예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d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죠. 왜냐면 7번째 항에서 저기 첫째 항을 빼면 6d가 남는단 말이에요. 맞지? 6d가 남는다. 이해돼? 그러면 6d는 13m-a가 되겠고 d는 6분의 13m-a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a와 m과 d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 d 대신에 한번 저거를 넣어 볼게요. 여기 d 대신에 6분의 13m-a를 넣어 볼게.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그러면 3분의 13m-a가 23이 되고 양변에 3 곱하면 3a 플러스 13m-a는 69가 돼. 그래서 2a 플러스 13m은 69가 돼. 맞지? 네,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m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 d도 자연수가 나와야 돼. 여기서 우리가 d는 6분의 13m-a 다 자연수 조건. 그럼 여기서 이제 될 수 있는 거 m과 a를 보면 m 값이 1일 때 13 넘어가면 56이니까 a는 28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얘가 3일 때 2 넣으면은 어차피 홀수라서 절대 안 됩니다. 홀수라서 2로 나누면 얘가 자연수가 절대 안 나오고 3 넣었을 때 15 나오고요. 그리고 5 넣었을 때 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밖에 나오지 않겠고 이 경우에 d는 m 넣으면 6분의 13-28이 되면서 음수가 되죠. 그럼 이 경우 안 되고 절대. 이 경우는 d가 6분의 어떻게 돼? 39-15가 돼. 그럼 24니까 4가 되죠. 이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d는 6분의 5 들어가면 65-2인데 65-2면 63. 6분의 63. 이것도 이제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안 되고요. 그럼 4가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15이고 공차가 4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19. 답은 19가 되는 겁니다. 두 사항함수 f랑 g에 대해서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고 g의 부정적분을 g라고 라지 g라고 할 때 이 함수들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왜 이게 제가 선생님이 그 빨간불 신호등 서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22번 역대급으로 제일 쉬운 킬러 문제 대신에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 들어가서
일단 가인트 보면 우리가 워낙에 좀 익숙한 모양이죠, 그지? 워낙에 익숙한 모양이고 뭐 이 정도는 이제 내신 문제 풀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힌트가 나왔고, 그럼 여기서 이 가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단 x에다가 1 대입하면 f1이 아니라 좌변은 0이 되죠. 0은 이제 f1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이제 f1은 3이다. 뭐 이 정도 힌트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죠? 그 다음에 미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얘 양변을 미분하면 여기 옆에 건 fx 나오고 얘는 미분 그대로, 그죠? 그대로 미분 그리고 마이너스 4x 이렇게 이제 나와줘요. 맞죠? 어차피 얘는 없어지고요. x 나눠서 이항하면 f'x는 4가 되겠죠. 다항함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제에서도 어차피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f'x는 4밖에 안 돼요. 그지? 우리 얘 적분할 수 있을까? 자, fx는 4x 플러스 적분 상수인데 어차피 1 넣어서 3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한 번 더 적분할게요. 라지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적분 상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죠? 뭐 여기까지 뭐 너무 간단하게 이제 나왔고요. 나인트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나인트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 보면 이제 알아야죠. 우리 그지? 곱의 미분법 나왔다는 거. 얘 뭘 미분한 겁니까?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를 미분한 게 요게 돼요. 그래서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가 8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요 놈들을 이제 양변을 적분하면 라지 fx 곱하기 라지 gx가 나와요. 적분하면 이제 2x의 4제곱에 x 세제곱에 플러스 x의 적분상수 C2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넣으면은 그냥 계산이 돼요. 여기 뭐 라지 fx에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1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고 얘가 이게 돼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뭐 얘도 다항함수니까 무조건 2차식이어야 되고 x 제곱이어야 되잖아요. 맞지? x 제곱이어야 되죠. 그래야지 뭐 이게 나오죠. 됐어요? 그리고 뒤에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붙을 텐데 여기서 a값 b 값을 좀 구해 볼 거예요. 3차항이 저기 세제곱이거든요. 3차항 나오려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ax 세제곱이 나오는데 그게 x 세제곱이어야 되니까 a 값은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맞지? a는 1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b는 구해야 되냐? 안 구해도 됩니다. 상수항은 필요 없죠. 원래 정적분의 상수항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라지 g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 dx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분 해가지고 여기다가 3 넣고 1 넣고 빼는 거랑 같죠. 그래서 3 넣으면 뭐예요? 9, 3, 12 플러스 b가 나오고 빼기, 그지? 그 다음 어떻게 돼? 1 넣으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b인가? 그지? 빼면 이제 10이야? 답이? 그죠?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지? 간단하게 이제 해결이 됩니다.